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헤드라인으로 이슈를 뽀개는 남자 이슈 브레이크맨 폴리티컬 스나이퍼입니다. 어제 드디어 김건희 7시간 음성 파일이 MBC 스트레이트에서 보도되었습니다. 기대한 만큼의 어떤 내용들은 사실 없었죠. 많이들 기대하셨을 텐데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들을 파헤쳐 봐야 됩니다. 저는 참 기가 막혔습니다. 자, 김건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사로운 그냥 아녀자입니까? 아니죠. 혹시나 2022년 3월 9일 밤 또는 3월 10일에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부인, 즉 영부인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냥 우리가 쉽게 듣고 넘겨야 될 사안들은 아닙니다. 그동안 그 말투와 억양과 말하는 기법, 이 속에서 김건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것들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많은 이야기들을 한꺼번에 다 풀어낼 수는 없었겠지만 아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2차로 다시 방송을 한다고 하지만 모든 내용을 다 국민들에게 알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송 부분에서도 MBC가 방송을 안 하고 뺐던 내용들을 서울의 소리가 추가적으로 계속 내놨습니다. 음성 파일을 해서 나오는 대로 제가 계속 올리겠습니다. 지금 1탄, 2탄, 3탄까지 제가 올렸는데요. 그런 것들 다 청취를 해보면 김건희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김건희와 윤석열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계속적으로 후속 이제 보도들이 이어질 것인데 오늘 또 세계일보가 속보로 아침에 떴죠.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 선거 대책본부가 거기에 거의 꾸려지다시피 했는데 그거는 별도로 해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쪽에 뉴미디어 네트워크라는 그런 본부의 뉴미디어 쪽에 스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무속인, 점을 보는 무속인 김건희가 지금 도사들하고 얘기를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자기는 영적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한다. 자기는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죠. 영적이라는 말 자체가 참 내파는 게 그냥 흘러들을 얘기가 아니에요. 김건희는 모든 것들을 이 영적인 영역에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영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무속이라는 겁니다. 도사들, 정법,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세계일보에서 터뜨린 그러한 사람, 다 법사라고 하는데 뭔가 맥이 통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의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김건희에 대한 내용 속에서 보면 윤석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김건희에 의해서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쭉 헤드라인들을 뽑아봤는데요.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과 관련돼서 이후에 어제 그것이 MBC에서 방송되고 난 이후에 나오는 반응들을 봤습니다. 자, MBN에서 홍준표 김건희 발언에 충격. 조국은 기가 막혔다. 왜 홍준표가 충격을 받았을 겁니까? 홍준표가 김건희가 여자 대장부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비꼬은 거죠. 거침이 없습니다. 김건희 발언 속에서 보면 기자들을 매수를 하는 과정이나 상대방 경쟁자들을 그 당시에 경선 경쟁자 중에서 가장 홍준표가 유력했죠. 그래서 홍준표에 대한 어떤 공격, 기자를 매수해서 홍준표의 공격을 가하려는 이러한 김건희의 태도는 매우 정치공학적으로 출중한 인물이다 볼 수 있죠. 반대 진영의 진보 진영의 기자에게 특히나 자기의 여러 가지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인출리 같은 보도들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던 서울의 소리 기자에게 매수를 하려고 한다거나 또 일부 홍준표를 공격하는데 이용하려고 했다는 거. 자, 이것만 보면 홍준표가 충격이라는 것은 진보 진영에 있는 기자에게도 이렇게 했다면 그들의 아군 진영 조중동이라든 이런 기레기들한테는 얼마나 김건희의 이러한 요구들이 반영되었겠습니까?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틀튜브들이 홍준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엄청나게 가했는데 홍준표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그런 공작질이 있었다라는 것이다. 거기에서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가 막혔다. 조국에 대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범죄 혐의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감정적이고 속된 말로 대들어서 너희들이 검찰과 윤석열 나 검찰총장에게 대들었기 때문에 괘씸죄다.
이런 것들이 읽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냥 우리가 쉽게 지나갈 일들이에요. 노컷뉴스. 김건희의 녹취록 보니 낮은 수위다. 안도감이다. 두고 볼 일입니다. 그렇게 안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속속들이 한 파헤쳐 보면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이거. 보세요. 한겨레 김건희 미투를 뭐 하려 참냐고. 나랑 남편은 안희정 편이다. 안희정이 불쌍하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미투를 하니까 세상이 삭막해진다. 진보 진영은 돈으로 해결을 못해서 다 터진 거다. 보수는 이런 것들이 다 돈으로 해서 해결을 하니까 터지지 않는다. 자, 저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진보들이 참 어리숙하고 바보이죠. 너무 깨끗한 척 하는 겁니다. 보수는 훨씬 많은데도 문제가 안 터진다는 거.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더욱더 공정하고 깨끗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진보 진영이 마치 보수보다 더 더럽다는 식으로 이런 프레임에 놀아나는 것이다. 자, 오늘 아침에 세계일보 단독으로 보도한 윤석열 부부와 친분이 있는 무속인 선대본부에서 고문 역할을 했다. 이 사람이 승려라고 하죠. 승려. 건진법사라고 알려진 전 씨입니다. 고문 선대본에서 고문 네트워크 본부에서 인재 영입 업무를 담당했다. 캠프 합류 전에 역삼동서 법당까지 열었다. 윤석열에게 주요 수사, 대권, 도전에 대한 조언을 했다. 정법이나 뭐 막상막하네요. 자신을 국사 될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자, 윤석열이가 왕이 되면 자신은 국사가 될 사람이다. 자, 임금왕자 답이 보여지죠. 국사. 왕조시대에나 있는 그런 호칭입니다. 국사가 될 사람이니까 윤석열을 왕으로 손바닥에 왕자도 이 사람이 써준 거 아닐까 싶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전 씨가 자취를 감췄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해명한답시고 내놓은 것이 그냥 가끔 몇 번 왔다 갔다 그렇게 퉁쳐 넘길 일은 아니죠. 세계일보 다시 김건희 보수는 돈 챙겨서 미투 안 떠졌다. 캠프 오면은 1억 줄게. 7시간 통화 공개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김건희의 정치공학적인 아주 출중한 마키아벨리즘적인 그러한 정치공학의 도를 통했다고 볼 수 있죠. 영적으로도 도를 통했는지 모르지만. 자, 매일경제 김건희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도사들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해. 무속인이 뭐 자기 주변에 없다고 하지만 스스로가 무속인인 것 같아요. 영적인 사람이다. 도사들 좋아하니까 자꾸 뭔가 도사들이 끓고 있죠. 주변에. 오죽하면 선대본부에 이 도사가 들어왔겠습니까? SBS 무속인 고문 보도에 국민의힘은 몇 번 드나들었지만 개입 없었다. 경향신문 추미애 김건희 녹취록 관련해 보수 정당이 완벽히 접수돼 조종당한다. 그렇게 보이죠. 자, 김건희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자기들은 원래 좌파다. 좌파 아닙니다. 꼬드기기 위해서 한 얘기죠. 이명수 기자한테. 철저히 보수주의자 그리고 검찰주의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에 갔다라는 말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자, 완전히 보수 진영을 가지고 놀고 있다. 김건희. 보수 정당이 완벽히 김건희에게 접수당했다. 조종당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이러한 비판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홍준표 경향신문 윤 친부 무속인 보도 관련 최순실 사태처럼 흘러갈까 걱정. 최순실 벌써 제2의 최순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의 공적인 선대본부의 어떤 기능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이 김건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장악되고 있다. 김건희가 실제적인 실세로서 모든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자, 국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직 더 많은 내용들이 무수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국민들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통탄할 일. 우리나라가 참 왜 이렇게 돼 가는지 박근혜 사태 이후에 또다시 또 이런 시국을 맞이하게 되는군요. 정말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선거 캠프는 확실히 김건희가 장악하고 있는 것 같죠. 김건희는 산전수전, 공중전, 수중전 다 겪어본 사람입니다. 그런 말도 아닙니까? 매우 정치공학에 능수능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를 자기의 편으로 매수하려고 하고 때로는 위협하고 당근과 채찍이죠. 이런 것들 통해서 끌어들이려고 했다라는 거. 미투에 대한 시각도 매우 왜곡되어 있다라는 거. 진보 진영이 이재명의 아내가 김혜경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다.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겠죠. 조국 수사의 70여 차례의 압수수색을 펼친 것처럼.
자, 그 다음에 박근혜 탄핵의 주도 세력이 실질적으로는 보수다 이렇게 맞는 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죠? 물론 진보 진영입니다. 촛불 세력이지만 촛불 세력에 대한 폄훼도 있겠지만 일부 지금 윤석열이 그 옆에 있는 똘개들 권성동이 네, 그 다음에 유승민 계열 일부 보수 진영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박근혜 탄핵이 가능했던 겁니다. 김종인에 대한 김건희의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실질적인 실세가 누군지 자, 영적인 사람, 도사들과 주로 얘기하고 인원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확실하다. 실세는 김건희다. 대화 속에서 보면 줄리 의혹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크려고 했지요. 자, 얼마나 김건희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어느 순간 기사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부분들을 보면 경력 위조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줄리 의혹이나 이런 것들은 완전하게 실드를 치려고 아예 못을 박는 형태로 했죠. 자, 이거는 김건희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 겁니다. 오늘 아침 뉴스 헤드라인으로 김건희 7시간 이후에 후속 보도된 언론 매체들의 뉴스의 일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후속 타로 계속적으로 나오는 대로 우리 독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폴리티컬 스나이퍼였습니다.